네, 안녕하세요. 계약자님들. 작년 12월 19일 날 동영상으로 만나 뵙고 거의 뭐 한 달 하고도 한 반이 지났네요. 그때 12월 달에 변론이 있고 난 후에 다음 변론 기일을 거의 뭐 2개월 후에 이렇게 잡아놔가지고 이렇게 좀 아직도 지금 1차 소송자 그룹이 3월 달에 3월 8일에 지금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2차 소송자 그룹이 2월 29일에 변론 기일이 이렇게 예정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사이에 또 좀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많이 있고 또 저도 거의 그 사이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왔고 또 그 어떤 우리 그 전에 계약자 대표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또 일 추진 이렇게 했던 사람들하고도 막 통화를 시도하고 했는데, 그 전에 그 대표로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뭐 카톡을 보내도 답변이 없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사항들을 좀 많이 또 그 사이에 또 내가 많이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알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고, 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동영상으로 또 우리 계약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 2024년 1월 17일자로 우리가 신탁사 세 곳도 지금 피고로서 지금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탁사 세 곳 중에 제일 처음 우리가 분양 수부장 계약하고 우리 신탁 관리를 해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신탁 회사가 있는데 1월 17일자로 변호사 사임계를 냈어요. 이거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탁사 1, 그다음에 신탁사 2, 3, 신탁사 2, 3은 우리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탁사 1, 는 다른 변호사가 담당하고 변론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동안 계속 잘 해왔지 않습니까? 1차 소송자 그룹도 그 변호사고, 그 다음에 2차 소송자 그룹도 그 변호사인데, 똑같이 1그룹, 2그룹 우리 소송 진행하는 그 변호사가 똑같이 1월 17일자에 변호사 사임계를 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그 쟁점 사항으로 주장해왔던 전혀 다른 계약자들이 소송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청구 취지가 전혀 다르게 지금 진행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신탁사 원에 대한 어떤 청구를 우리 계약자님들이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신탁사 3에 대한 또 대주의 채권을 인수한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하고 대부분 그 업체와
신탁사 3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다 패소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 단순히 이 분양대금이 우리 그 계약자들한테 우선순위권이 있으니까 옛날 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우선순위권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분양대금을 먼저 줘야 된다 해서 전부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패소한 이유가 제1 우선순위권이라는 것을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제일 우선 그러니까 지금 대주의 그 채권을 인수받은 그 업체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줘야 된다. 그 입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 패소했는데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례하고 우리 그 다른 계약자들이 그 소송을 제기한 그 소송과 케이스가 틀리다. 다른 어떤 결론이고 다른 계약자들이 그 소송 진행했던 그 판례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이제 패소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청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똑같은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맞는데 애초에 불법을 저질렀다.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신탁사 그다음에 대주 그다음에 시행사 이 세 곳에서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서로 묵인하거나 방기하거나 해가지고 어떤 우리 그 계약자들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래서 그 신탁사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신탁사의 어떤 관리권 모든 권리를 인수인계 받은 그 다음 신탁사 또 그 다음 또 마지막 신탁사가 이런 잘못된 불법 행위를 한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전부 인수인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병존적으로 책임이 있다. 불법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를 당연히 이 건부법에 의해서 분양 신고를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양 신고를 않고 그냥 분양을 하게 방관하거나 묵인하거나 그래가지고 알면서도 왜냐하면 그 농협 대출 계약서나 사업 약정서에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그리고 이미 건물법이 시행 후 2005년 4월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2004년 9월 달에 제정해서 6개월 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05년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우리가 수분양 받은 것은 2006년도부터였지 않습니까? 또 최초 신탁사한테 신탁사와 신탁계약 체결한 게 2006년도고 그러면은 1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좀 법 시행이 2년이나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를 소홀히 한 신탁사의 책임 또 대주도 다 이렇게 대출 약정서나 사업 약정서에 이게 사업 약정서나 대출 약정서는 시행사하고 대주하고 계약 체결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 약정서는 시행사, 대주, 신탁사, 시공사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 약정서 보면은 모든 계약서는 사업 약정서가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다 거기 신탁사도 다 사업 약정서를 다 읽고 사인을 했고 다 도장 찍었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그 수부장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소홀히 한 그 책임 또 건물법에 의한 분양 신고를 안 한 책임
분양 신고를 하면은 다 보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증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과 더불어서 신탁서에, 신탁계약에 우리 그 부동산 담보 신탁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게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관리 신탁 이렇게 해서 해야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그 건물법에 의해서 제일 우선 조항이 우리 그 수부장자다. 그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다 계약서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것도 다 빼고 그냥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뭐 분양 신고고 하려면은 이게 시일이 걸리고 또 그때 예,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시행그룹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리먼 브라더스 그 사태 터지면서 금융위기 오고 시행그룹 전체가 문제가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임 회장이랑 사업 확장을 무리하게 한 탓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 금융 지원을 안 한 탓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상황에서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분양 신고가 하려면은 절차에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또 보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그 보증받은 것은 시공사, 그 시공사한테 보증 받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공사가 그냥 같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같은 계열사고, 그 다음에 전체 시행 그룹에 대한 회사다 보니까 그 시공사가 망하니까 똑같이 시행사도 망하고 다 그냥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여건이 있었는데 빨리 그 분양을 해서 빨리 자금이 들어야 더 어떤 자금에 대한 현금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 그게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신탁사는 그거를 알면서도 뭐 담당자끼리 다 이렇게 했겠죠. 뭐 서로 뇌물을 먹었든지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큰 어떤 피해 금액이 발생하고 우리 저 계약자분들이 그때 당시에 수부양 대금으로 납부한 게 1,300억, 그다음에 PF 자금으로 들어온 게 800억, 그 말이 2,100억이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를 3천억으로 잡았어요. 총 사업비를 3천억으로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했는데 그 공사가 그때 당시에 54%인가? 이렇게 진행되고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사 금액이 500억인가 이렇게 되고 했는데 지출 금액이 뭐 300억도 안 돼요. 얼마 보세요. 300도 안 되고 토지 금액 어떻고 이렇게 해봤자 얼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천억 미만이에요. 천억 미만 이렇게 다 합쳐봤자 천억 이상이 딴 데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뭐 따질 수는 없고 왜냐하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 계약자 분들이나 나나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이렇게 오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그냥 공매로 해서 그냥 넘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바랄 것도 없고 어떻게 의존할 데도 없어요. 사업이 뭐 잘 되기를 바랄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매로 우리 권한이 전부 지금 법률상으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다 지금 하소연 때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파악을 이제 내가 했지만 옛날에 했지만 지금 2020년도에 내 소식을 듣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뭐 신탁사 책임 있고 대주 책임 있고 관공서 책임 있고 시행사는 뭐 아예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소송을 건 게 우리 신탁사 책임이다. 신탁사가 우리 그 수분양 계약이나 자금 관리나 전부 지금 그 하게 돼 있어 가지고 했는데 또 사업에 대한 자문을 또 하게 돼 있어요. 대리사무 계약에 의해서. 근데 당연히 그 신탁 계약하면서 우리 그 계약자들이 당연히 우선순위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 검문법에 의해서 그 표시가 안 돼서 지금 계속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을 진행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신탁사의 책임이 크다. 거기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또 우리 건부법 적용. 그러니까 불법을 설사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없어도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심증은 가는데 증거는 지금 우리가 제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장은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게 이게 또 불법이 설사 아니다 하더라도 그 증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건부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거를 고의든 반가이든 뭐 묵인하든 이게 지금 분명히 건부법 대상인데 왜냐면은 최초 시행사가 그 다음 시행사한테 넘길 때 한 30 몇 명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최초의 계약자가 전부 해지되고 새로운 어떤 시행사하고 새롭게 계약이 체결된다 하면은 수분양 계약이 된다 하면은 그거는 분양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법조처에서 유권 해석을 이미 내렸고 그 당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토지 확보나 뭐 여러 가지 설계 변경, 그다음에 건축 관계자 변경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건부법 적용 대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빠져나가는 게 아까 그 2004년도에 광고했고 그다음에 분양을 했다. 분양을 그 계약자들한테. 그래서 그 분양한 게 그 계약자들이 전부 해지가 안 된 거를 증명 못했기 때문에 뭐 건법이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판결 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에 그 다른 계약자 소송을 보면은 어떤 다른 케이스로 이제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는데 우리 1차 소송자 그룹의 판결문을 보니까 그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판사님이 힌트를 준 거예요. 힌트를. 그동안은 그런 판결문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에. 또 우리가 그렇게 1차 소송자 그룹의 어떤 불법이나 아까 그 건부법 적용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갖고 했지만 판사님도 우리 측에 손을 들어주기에는 좀 미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 이렇게 이 민사재판이란 것은 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 내린 거예요. 또 그렇게 상대방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힌트를 줘서 왜냐면은 이미 그 다른 계약자들은 대부분까지 가서 다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부분의 이런 판결 때문에 인용한다. 그래서 니네들은 뭐 기각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우리가 더 다툴 수가 없는데 그런 거는 전혀 어떤 판결문에 표시를 안 해놓고 우리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볼 만하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내가 한국에 가서 자료를 이렇게 구하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좀 최근에도 지금 계속 오늘도 막
막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안 받아요. 대부분 지금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신탁사 원이 계속 지금 우리가 주장에 대해서 제출했는데 자기네는 잘못이 아니다. 구청에서 준거에 의해서 검토를 했으나 안 됐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2차 소송자 그룹에 대한 어떤 그거는 1심 아닙니까? 1심. 2차 소송자 그룹에 대한 어떤 변론 그 작년 12월 달 변론 때 우리 그 증인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신청. 응? 왜냐하면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이놈아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 않잖아요. 왜냐하면 불리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묘안을 짜내는 게 증인을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업 시행권을 양도 양수 받은 대표이사들을 불러서 물어보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했더니 우리 이제 상대방 변호사들은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사님이 다음 변론 기일 때 채택 여부를 알려주겠다. 증인 채택 여부를.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매우 지금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본 모양이죠. 신탁사 원은. 그래서 이제 아마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1월 17일자에 변호사를 사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올지는 몰라도 불리한 지금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더 강력한 변호사 또 법무법인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뭐 좋은 징조예요. 우리 계약자님들은 상대방 변호사가 사임하고 괜히 잘 하는데 중간에 사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차 1그룹, 2그룹 전부 사임을 했어요. 1월 17일자에. 그런 상을 알려드리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2월 2일자에 우리 그 법무법인에서 증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다음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겠는데 이거는 지금 승인 신청 우리가 요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지금 쟁점 사항이다. 그러니 꼭 채택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에 하나 이제 우리 그 재판부가 채택을 한다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고 우리 측의 변론 작전대로 잘 진행돼 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동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소송이 잘 진행되고 또 좋은 어떤 결과가 있으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 분양대금에 대한 어떤 청구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해 금액이나 우리 저 이자 내신 또 이자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거의 뭐 5억 가까이 지금까지 지금 다 납부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뭐 이자 어떤 부담이나 대출 이자 그 부담이나 피해 금액은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오직 분양대금만 이렇게 청구가 가능한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나 이런 것은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농협이나 구청 그다음에 우리
채권을 인수한 또 회사, 그다음에 또 새롭게 지금 저 공매로 받은 사람, 이 네 군데한테 청구할 예정입니다. 형사건도 물론 되겠지만 그것은 좀 아직 더 이렇게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최종 그 낙찰된 지금 개발된 게 그 저 회사가 지금 네 군데서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네 군데서 신탁사,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우리 그 지금 채권을 인수한 그 사람, 그다음에 지금 낙찰받은 회사, 이 네 군데서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경기도 지금 안 좋지만, 뭐 지금 요즘 한국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PF 위기다. 그다음에 뭐 고금리 지금 계속 지속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원래 우리 추진할 때 곧 분양 뭐 센트레빌 뭐 333 해가지고 곧 엄청나게 그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들도 딱 이 사업장을 보면은, 전에 내가 이 사건에 개입할 때까지는 아마 잘 될 걸로 예상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내가 또 내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또 달리 또 우리 여러 가지 그 투자나 어떤 부동산 구입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했나 보시면은 이제 놀랄 것입니다. 또 뭐 부동산 경매, 공매, 그다음에 굳이 요즘에는 지금 공매, 경매를 통하지 않아도 지금 매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응? 매매가 안 되고 지금 뭐 영끌이다 뭐 해가지고 막 그냥 대출 받아서 엄청나게 막 사고 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지금 아마 그 4월달 선거 때문에 지금 그냥 겨우겨우 맞고 막 터질 걸 맞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로는 부동산 투자나 그다음에 집 어떤 구입 시기는 올 하반기 내년까지 아주 좋은 시기예요.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런 어디를 어떤 식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돈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관심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내 어떤 그 동영상이 아마 유익할 겁니다. 딱 보시고 지금이 기회네. 지금 전부 힘들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이 나는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굳이 그 대출 받아서 살 필요는 없지만, 또 굳이 경매나 공매나 또 살 필요도 없어요. 지금 매물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그 최고가에서 막 70%막 60%막 이렇게 떨어지던데, 그런 어떤 상황이나 또 무조건 떨어진다고 뭐 잡으면 또 안 돼요. 또 뭐 이게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어떤 지역이나 그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어떤 그 노하우들이 없다 보니까 막 또 잡을 것이고, 또
잡아도 또 엄청나게 또 그냥 이렇게 인스펙션을 제대로 않고 막 잡아가지고 막 돈이 더 들어가고 아니면은 또 하는 것이 많아요. 이제 저 공매 경매할 때는 어떤 권리 분석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하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사지 말고 선거 끝나고부터 그 프로테지 보고 최정점에서 지금 현재 시가 막 뭐 그런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어느 지역 또 언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냐 이런 어떤 것들은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내 노하우를 아주 그냥 다 방출해서 그냥 나는 돈을 못 벌었지만 회사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준 사람인데 나는 돈을 못 벌었지만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무료로 공개하면 많이 그 참고가 될 겁니다. 참고가 될 건데 뭐 그게 오늘은 주가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소식을 못 알려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 지금 카톡은 단톡방은 조용하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간략히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피해 금액까지도 하도록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라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내가 이제 호주에 있다 보니까 좀 제약은 많이 따르지만 우리 소송하고는 그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전화해보고 그런 것들은 더 다음 단계를 지금 준비하려고 계속 확인하고 하고 있는데 다만 딱 한 가지 아까 그 증의 신청 그것만 잘 이루어주고 하면은 우리 그 분양대 그 반환 소송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호재다. 분위기가 또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궁금하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댓글에 이렇게 딱 이렇게 달아주시면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소식도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내가 지금 우리 계약자분들이 758명이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옛날 주소부터 해가지고 옛날 전화번호 있는 거 지금 현재 전화번호 전부 이렇게 믹싱해서 전부 작업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많은 계약자분들이 옛날 핸드폰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래서 막 011, 막 010으로 있는 저 계약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또 내가 이렇게 카톡에 등록하고 하다 보니까 되던데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많이 지금 한 50명 정도 이렇게 내가 했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옛날 전화다 보니까 011, 016 이런 분들은 그 스마트폰에 그 이렇게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 전화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이제 카톡에 이렇게 내가 초대를 못하지만 이런 분들은 내일부터 이렇게 초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우리 그 전체 우리 그 카톡방에 계약자 이름하고 그다음에 층호수 분양받은 층호수만 표시하면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미삼과 터치를 같이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기미삼이 추진하는 일에 대한 어떤 비방을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계속 정보도 공유하고 또 2차 소송자 그룹이 이제 소송에 만약에 그 승소 판결을 하는다면은 또 3차 소송자 그룹을 이제 모집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해왔던 것처럼 변호사비 초기 변호사비는 저렴하게 이렇게 하는 걸 추진할 것이고 다만 이제 승소할 때 지금 우리 계약자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거의 지금 저렴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10만 원
꼴도 안 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인당. 다만 이제 승소하면은 5%로 자기 분양대금의 5%로 이렇게 저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처음에 지금 주지 않지만은 어차피 분양대금 이렇게 하면서 그게 꼭 주는 아니지만은 다 다른 어떤 민사나 형사나 다뭐 착수금도 있고 소송 어떤 승소금도 있고 하는데 우리 계약자님들은 대부분 지금 신용 불량자이시고 또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착수금은 저렴하게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해서 승소하면은 그거를 그 받는 금액에서 5% 주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그 잘합니까?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부 파악하고 해주고 하는데도 그런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또 계속 우리 피해 금액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꼭 좋은 날이 오기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또 다짐합니다. 오늘은 이만 이렇게 소식 전하고 또 다음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